이거 안 켰는데요. 저쪽이구나. 자, 92쪽 볼게요. 이거는 예술 지문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니네가 비교적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요새는 또 마음 먹으면 예술로 되게 어렵게 내니까 허투루 보면 안 되겠죠. 연극이 당대 사회나 문화 코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면, 그치? 뭐 사회 비판 연극도 많고요. 연극사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사회 문화 풍속 등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부여하는 분야이다. 그래서 요건 니네가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역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게 연극사도 그렇고 기본적인 역사, 국사도 그렇고 아니면 철학사도 그렇고요. 기본적인 사는 히스토리 개념은요,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해요. 그래서 배우고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 있던 게 그대로 나타나진 않죠. 나타난 건 아니지만 과거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거 아니냐? 과거에 상황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최선의 선택을 했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최악의 선택도 하겠죠. 어쨌든 뭐예요? 어쨌든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요? 그 이후의 결과를 안다고. 물론 앞으로 현재나 미래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진 않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패턴은 비슷한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선택을 잘 보고서 이러이러하게 선택을 하니까 잘 되는구나. 이러이러하게 선택하니까 망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조금이나마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통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국사 같은 거는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다 달달 외우게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재미가 없는 건 맞는데 잘 생각해 보면 좀 새로운 걸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도 학교 다닐 때 국사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들 비교해 보면 확실히 국사 선생님들은 뭔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약간 깨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왜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야. 수업할 때도 좀 더 혈기가 넘치죠?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보다. 우리 학교 국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혈기가 너무 넘치시지? 니네 언제냐? 박태일 선생님 4반 3반 다. 그 다음 시간 선생님 수업하기 되게 어려운 거 알아요? 칠판에 점이 너무 많아요. 꽝꽝 필기하셔가지고. 자, 국사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책도 니네가 많이 읽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다양한 분야 역사 보는 게 좋아. 지금 니네 교재에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연극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연극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 습득이에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모습을 돌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시대를 통찰하게 해주는 연극사를 공부하다 보면 고대 그리스의 연극부터 현대 연극까지 수많은 다양한 사조들이 명멸 나타났다가 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고전주의, 낭만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굵직했던 사조들이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전주의가 있고 낭만주의가 있고 표현주의가 있고 초현실주의가 있잖아요. 이거 자리 없어가지고 옆으로 쓰는 거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 읽은 사람들은 빨리 판단해보고요. 안 읽은 사람은 더 빨리 찾아봐. 고전주의는 어느 시대의 연극 사조죠? 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전주의. 빨리 한번 판단해봐요. 고전주의는 어느 시대지? 대충 보면 안 돼요. 고전주의는 어느 시대? 책에 있습니다. 고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대충 보는 거야. 고대가 아니에요.
힌트는 한 두어 군데 있거든요. 근거 삼을 만한 부분이. 그럼 더 쉬운 거부터 갈까? 낭만주의는 언제죠? 낭만주의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라고 써 있잖아요. 고전주의는. 거기 니은 바로 옆에 있지.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인기를 끈 고전주의. 선생님 인기를 끈 게 그때 아닐까요? 근데 이때라고 봐야 돼요. 18세기. 자, 그 다음에 고전주의가 어느 시대인지 판단할 만한 근거는요. 이제 다시 두 번째로 갈게요. 봐봐. 우선 고전주의는 흔히 규칙과 제약이 아주 엄격한 사조입니다. 이게 고전주의 특징이에요. 규칙이랑 제약이 아주 엄격하단 말이에요. 그냥 엄격도 아니라 아주 엄격이야.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스의 헬레니즘을 거쳐 로마 시대 드라마를 본보기로 한 표현 형식과 내용을 규범으로 삼았던 이라고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얘네가 헷갈리는 건데 고전주의는 고대 로마나 그리스 시대의 것을 본보기로 삼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고전주의라고 보면 돼요. 고대 그리스하고 로마 시대 때의 드라마나 형식을 기본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고전을 중시한다고 해서 고전주의라고 하는 것뿐이야. 이게 니네 헷갈리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고전주의에는 몇 가지 규칙과 제약이 있었는데 우선 되게 많아요. 내용은 무조건 신화나 역사 등에서 차용한 내용을 써야 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제약 중에 하나가 큰 거는 내용은 신화 아니면 역사예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 새롭게 끌어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 내용은 이미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 지금 입장에서는. 두 번째, 그게 주제는 고대 그리스답게 신에 대한 숭배나 외경심을 위주로 했다. 그래서 주제는요 다 신이에요. 얘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쪽으로 갈까? 여기 나오죠? 이쯤까지 나오지? 어디가 여기 나와요? 3까지 하면 되겠다. 주제는 됐고요. 그 다음에 신에 맞서다가 예속되는 인간 숙명론적인 인생관을 표현해야 했다. 그래서 인간이 패배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운명이 나오는 게 나와야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고대 그리스 시대 때는 신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세기, 18세기면 그때가 어느 시대라고 봐요? 우리 유럽에서는 대략. 이게 중세시대 아니냐? 약간 후기긴 하지만 그때 핵심은 뭐예요? 그때 신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주의는 이게 최고입니다. 인간 따위는 그냥 미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미물, 버러지 그런 개념이야. 이렇게 봐. 신이 있고요. 인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봐. 고전주의는 무대 위에 화려한 장면과 상상력의 표현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말란 얘기야. 신을 중시해야 돼요. 엄숙하고요. 중후한 분위기를 풍겨야 했고요. 권선징악,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했고요. 그게 주인공 신부는 보통 이상의 사람. 그러니까 이 신보다 하찮은 존재인 인간은 이게 왕이에요. 혹은 귀족.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한 요만큼? 이 정도 수준이야. 이때 당시 일반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로 말만 할 줄 아는 짐승?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자, 또 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한번 표시해봐.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중간 내용을 써야 했다.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봐. 눈에 확 띄게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한 10글자 오른쪽 가면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랫줄 표현해야 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 중간 오른쪽에 보면 표현을 금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 제일 앞에 풍겨야 했다. 그 다음에
같은 줄의 오른쪽 끝에 전달해야 했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 왕족 또는 장군 등 이어야 했다. 지금부터 표시했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해야 했다, 해야 했다, 해야 했다야. 다 제약이에요. 내가 뭔가 요게 되게 많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살면 잘 모르겠으나 지금 입장으로 보면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전주의 보면 작가라는 말 못 찾죠? 여긴 작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한데 뭐 어떤 내용이 중요해요? 요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게 고전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낭만주의가 나와요. 고전주의 나오고 낭만주의 나오게 된 계기는 낭만주의는 이게 너무 짜증나서 나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용은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주면 돼요. 이제 볼게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널리 퍼진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의 반기를 들고 나타났다. 낭만주의는 질서, 규칙성, 감정의 억제 등의 고전주의 중시했던 것들에 창작의 지장을 준다고 보았으며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낭만주의에서 핵심으로 두고자 했던 거는 아마도 이거를 파기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간을 하찮게 봤죠? 아마 여기서는 인간을 중요시 여길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인간의 이성보다는 본능에 충실하고자 했고 이거 중시라고 봐도 돼요. 아니면 인간 자체의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본능을 중시했고요. 생각 말고 그냥 본능대로 가자 그런 이야기야. 정해진 형식의 틀보다 다양성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 했다. 그래,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게 인간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정해진 틀 다 없애버리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 대신에 자연스러운 것, 질서 관습 대신에 상상력 바탕으로 이상을 창조하는 데 가치를 두었다. 구어체 대사. 여러분들 구어체 뭔지 알죠? 구어체가 뭐지? 구어체. 반대되는 개념은 문어체. 구어체는 일반적으로 하는 말. 구어체는 책에 있는 글. 그러니까 여기서 구어체를 중시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 인생 자체, 실제로 느끼게끔 신화나 역사는 진짜 인생은 아니죠. 책에 있는 거니까 현실을 강조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딨냐. 환상적이면서 웅장한 무대를 선호했다. 이거는 위에 있는 거 반기를 들었으니까 아까 고전주의는 엄숙, 중후 이런 게 중심이었잖아. 이국적인 것, 지방색, 죽음, 무덤, 꿈 등의 주요 제재를 삼았다. 더불어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나죠. 왜냐? 상상력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여긴 상상이 핵심이야. 낭만주의 특징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봐요. 한편 20세기 접어들면서 그래서 여기는 20세기인데 표현주의는 20세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고전주의의 반기를 들어서 낭만주의가 나타났다. 표현주의도 낭만주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기를 들고 나타났다. 맞을까 틀릴까? 본문을 보고 대답해. 지금 읽은 거. 낭만주의 특징과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물의 내적인 괴로움과 등등등 이야기하잖아요. 표현주의는 낭만주의의 반기를 들고 나타났다.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OX. 맞을까? 틀릴까? 이건 대놓고 나왔잖아. 반기라고.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한편이라고 나오죠. 한편이라고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얘랑 얘는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순서상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표현주의가 왜 나타났는지는 본문엔 나오진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다음 달랑 먼저 볼게요.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표현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게 나타났다. 그래서 초현실주의도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쓴 거야.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주의가 독일 거였다면 여긴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나타난 거니까 이 둘은 관계가 있을 수 있지. 독일에서 표현주의가 나타났는데 프랑스에서는 난 그거 싫은데라고 나타날 수 있지만
적어도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가 낭만주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오른쪽에 7번 볼게요. 7번이 몇 번일까요? 지금 읽은 것만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지금 설명한 것만 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몇 번이죠? 나머지는 다 몰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겠지? 7번에 힌트를 좀 줄까? 7번에 답은 시간 순대로 설명하고 있지? 7번에 몇 번? 그래서 2번 골라주면 돼요. 그걸 통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게 통시적이에요. 그러면 같은 시간대의 다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무슨 관점일까요? 같은 시간대인데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예술, 그 다음에 현대 2000년대의 우리나라 예술, 2000년대 프랑스의 예술, 2000년대의 미국의 예술.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무슨 관점? 그건 반대로 공시적 관점이라고 해요. 모의고사는 안 나올 거야. 너무 뻔해가지고요. 근데 알아두면 좋은 단어 중에 하나야. 공시적 관점은 같은 시간대의 다양한 거. 통시적 관점은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간대. 시간 순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거. 7번의 답이 2번이에요. 자, 8번까지 먼저 풀고 우리 마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기억이 고전주의고 니은이 낭만주의예요. 설명 다 했잖아요. 자, 1번. 1번은 기억에 관한 얘기죠. 기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상상력을 중시했기에. 이거 기억이에요, 니은이에요? 상상력을 중시했기에. 니은이죠? 틀린 거야. 1번의 맨 처음에 기억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니은 설명부터 들어갑니다. 이미 틀렸지만 마저 볼게요. 신과 운명에 맞서다가 예속되는 인간의 숙명론적인 인생관을 표현해야 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보다는 상상력을 중시했기에 이게 틀린 거야. 그럼 니네 거기다가 여기까지가 틀렸다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나머지 뒤는 맞아요. 2번. 질서와 규칙성을 중시하는 한편, 질서와 규칙성, 기억, 감정의 억제가 창작에 지장을 준다고 보았기에, 니은, 극복하고자 했던 모습, 니은이겠지. 근데 이미 이건 기억이잖아요. 틀린 거야. 이미 틀린 겁니다. 3번이요. 현실 속의 이상을 창조하고자 했던 니은은 맞죠? 환상적, 웅장한 무대 선호, 이국적인 정서 다 니은이에요. 답은 3번이에요. 4번. 정해진 형식의 틀보다는 다양성 속의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니은은 맞죠? 맞습니다. 일단 맞아요. 권선징악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관객 전달해야 했다. 이거 기억이잖아. 틀렸죠? 자, 5번은요. 5번의 선택지 제일 끝에 보면 기억과 니은의 동일하게 나타난 특징이었다. 그럼 공통점을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인위적인 것 대신에 자연스러움을 나타냈다. 니은. 그게 주인공이 보통 이상의 신분이었다. 아까 지었지만 그건 기억이잖아요. 근데 공통점이래잖아. 5번도 틀린 거야. 간단한 문제입니다. 8번의 답은 3번이에요. 돌아옵시다. 이제 표현주의하고 초현실주의 얘기하고 끝낼게요. 한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물의 내적인 괴로움, 갈등을 표현할 경우에 인물의 내적인 갈등과 혼란을 표현하기 위해서 왜곡되게 비틀어 표현하는 표현주의가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표현을 과장되게, 왜곡되게 중심으로 하는 연극. 그게 표현주의예요. 표현을 중심으로 가. 그러다 보니까 과장되고 왜곡되는 것뿐입니다. 그게 표현주의예요. 표현주의 연극에서는 작가의 주관적인 시각. 자, 드디어 처음으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작가에게 나와요. 물론 낭만주의 때도 작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단어 나온 것도 좀 중심이 있어. 비사실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야. 과장되고 왜곡되고 비틀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같지 않은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배우의 연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무대 효과를 통해 꿈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무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볼게요. 표현주의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주의 극과는 달리, 그래서
표현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요, 사실주의예요. 낭만주의가 아니라 사실주의야. 그러니까 둘은 관계가 없어요. 각자의 고유한 이름보다 남자, 여자, 무슨 점원 등의 익명성 띤 보통 명사로 더 자주 불린다. 무대에 사용되는 연극 언어는 굉장히 짧죠. 짧은 단문의 대사가 많이 쓰이기도 한다. 또한 무대에 사용했고 표현주의 연출가들은 그대로 드는 기존 사실주의 자연주의 연극보다 달리 상징적인 조명과 의상 등을 많이 사용했다. 핵심은요. 상징적인 내용을 많이 사용했대요. 그게 표현주의예요. 바그너 음악극만의 연극적인 통일성을 중시했고요. 작가나 배우보다 연출가가 총책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연출가의 개념도 이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도 중요한데 훨씬 중요한 건 연출가 개념이에요. 자, 마지막 초현실주의 볼게요. 프랑스 1924년에 초현실주의가 시작이 됐대요. 프랑스의 앙토네 아르토를 통해 간접적 연극에 영향을 주었는데 아르토는 서양 연극은 그동안 개인들의 심리적인 문제나 집단의 사회 문제에만 집착했다고 하면서 실상 중요한 건 인간의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자체를 강조하는 건 맞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무의식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답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게 뭐냐? 그게 동양 연극이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했더라 하는 얘기예요. 전통적인 서양 연극이 이성을 중심으로 한 희곡과 작품 중 전개되는 반면 동양 연극은 감성을 중심하고 연기 기술 배우를 중심 펼친 생각에 동양 연극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초현실주의자들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꿈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 가능한 사건들, 환상적인 사건들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이때 특징은 혼재예요. 혼재. 꿈과 현실이 동시에 나타나더라. 자, 9번 볼게요. 9번은 어렵게 보지 말고요.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를 그냥 내용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A, B, C는 표현주의예요. D하고 E는 초현실주의야. 봐봐. A. 작가의 주관적인 시각을 중시 무대 효과를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 조성하려는 게 특징이다.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B. 무대에서는 한 줄, 두 줄 짧은 대사가 쓰였다. 있었죠? C. 연극 제작의 통일성을 중시했기에 연출가가 총책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맞지? 정리 잘했죠? 자, D를 볼게요. 진짜 중요한 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 초현실주의. 맞지? 자, E를 봐요. 감성을 중심으로 표현하기 위해 맞단 말이에요. 기존의 무대와 달리 뭐 맞다고 봅시다. 상징적인 조명과 의상 등을 많이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게 답이죠. 여기 써놨지? 상징적인 내용을 많이 쓰는 건 어디예요? 표현주의예요.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에 불과한 거야. 답은 그래서 5번이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